안녕하세요.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카페코리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오늘은 미국인이 한국의 산후조리원에서 겪은 일을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미국에는 산후조리원이라는 곳이 많이 없습니다. 산후조리는 모든 나라에서 아주 중요한 문화예요. 한국에서만 전문적인 산후조리원이 있는데요. 다른 나라에는 산후조리원이 왜 필요한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시아 여성은 몸이 약해서 출산 후에 푹 쉬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아직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출산은 인종과 상관없이 모든 산모에게 큰 부담을 주는 일입니다. 우리 미국에서는 병원비가 너무 비싸서 보통 아기를 낳고 나면 병원에서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하면 다음 날 바로 집으로 갑니다. 당연히 몸 상태가 좋을 리가 없는데 우리는 약만 처방받고 집으로 가야 합니다. 몸이 아파도 쓰러질 것 같아도 그냥 진통제만 처방해주죠. 진통제의 이름은 펜타닐입니다. 미국 질병관리본부의 통계에 따르면 17년도부터 18년도까지 7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펜타닐을 처방받고 과다 복용해서 사망한 약물입니다. 중산층이 많은 국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는데도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춘 곳을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또 가난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택권도 없습니다. 산모가 몸이 아파서 진통제를 먹고 휴가가 끝나면 다시 통증이 오면 또 진통제를 먹고 이렇게 점점 의지하지 않아도 몸이 중독되어 버리는 현상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제 남편은 데이터베이스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국 지사 엔지니어가 필요하다고 해서 발령받았습니다. 발령받은 곳에 대해 잘 알아보고 가야 하는데 회사 상황이 너무 급해서 우리는 단 2달 만에 서울로 왔습니다. 생전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왔을 때 그 두려움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생각을 바꾸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었습니다. 아파트 생활이 처음이라 걱정도 많았지만 한국의 아파트는 모든 편의와 현대성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주변 인프라도 정말 좋았습니다. 한국에서는 내가 필요한 물건을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쉽고 빠르게 구입할 수 있어요. 마트에서 장을 보면 집까지 배달해주는 서비스도 있어요. 세상에 어디에 이렇게 빠른 배달 서비스가 있을까요? 미국에서도 빠른 배달 서비스가 있지만 한국처럼 음식을 주문하면 10분 만에 오지는 않았어요. 24시간 배달을 하는 곳도 당연히 없어요. 저희 부부는 한국 생활에 완전히 반해버렸고 점점 적응해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편리한 도시 생활 속에서 우리는 드디어 오래 기다려온 아이가 생겼습니다. 매일 커져가는 배를 보며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어느 날 엘리베이터에서 친하게 지내던 이웃집 한국인 할머니와 대화를 하게 되었어요. 모두가 한국인인 곳에서 저만 외국인이라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미국에서는 아이를 낳고 다음 날부터 일하러 간다던데 그게 사실이냐? 아시아의 여성들은 골반이 좁아서 아이를 낳을 때 많은 고통을 겪는다고 들었는데 체격이 튼튼한 서양인은 출산이 쉽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이냐? 저는 모두 헛소리라고 답했죠. 미국의 슈퍼히어로인 원더우먼도 출산을 하면 잠시 동안 악당과 싸울 수 없을 거라 확신할 수 있어요. 그렇게 웃으며 할머니들과 친구가 되었죠. 한국의 여성들은 제가 외국인이라고 해서 최선을 다해 도와주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때 제 인생의 행운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할머니들이 알려주신 한국의 멋진 시스템 산후조리원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이것에 대해 친구들에게 자세히 물어봤어요. 제 주변 친구들은 한국에 있다면 꼭 가야 한다고 강력히 권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출산하면 남편은 오랫동안 집에서 일해야 하는데 한국의 엔지니어로 일하면 재택근무를 할 수 없다고 하여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한국까지 오셔야 할까 싶기도 했습니다. 드디어 출산날이 왔고 저는 신께 받은 가장 소중하고 예쁜 선물을 받았습니다. 우리 부부의 결실인 새 생명은 세상에서 가장 예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 모든 부모님이 그렇겠죠. 이럴 때 자랑하는 건 모든 사람들이 이해해 주실 거라 생각해요. 저는 한국에 있는 산부인과와 연계된 산후조리원으로 갔어요. 모든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 가격을 말씀드리자면
2주에 320만 원인 곳이었어요. 비싸다고 느낄 수 있는 가격이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미국에서는 둘라라는 제도로 정해진 시간 동안 육아 도우미를 고용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일반 가정의 수입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죠. 한국의 산후조리원은 24시간 2주간 모든 서비스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가격은 단지 320만 원입니다. 저는 처음에는 너무 비싸다고 생각했었는데 실제로 경험해보니 오히려 저렴하다고 느꼈습니다. 조리원의 하루는 산모의 건강 상태와 불편한 점을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조리원 직원들은 저에게 몸에 문제가 없는지 잠은 잘 잤는지 모든 컨디션을 체크해 주었어요. 만약 몸에 이상이나 통증이 있으면 바로 연결된 병원에서 의사를 불러오거나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몸에 문제가 있으면 즉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실시간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건강 체크에 문제가 없으면 바로 아침 식사를 합니다. 8시부터 시작되는 아침 식사는 상상을 초월하는 식단이 나왔습니다. 저의 언니가 미국 병원에서 출산했을 때 출산 후에도 샌드위치와 햄버거가 나왔다고 하는데 한국의 식단은 보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단을 하루 3번 제공하고 있어요. 산후조리원에서는 전문 영양사가 산모에게 필요한 영양분이 가득한 식단을 만들어줍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미역국이라는 음식이 정말 좋다고 합니다. 미역국은 칼슘, 섬유질, 철분과 비타민이 많은 음식인데 저 같은 임산부에게 보약처럼 좋다며 꼭 드시라고 하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고기가 들어간 미역국이 맛있다고 생각했었는데 매번 고기가 들어간 미역국만 나오진 않고 조개가 들어간 미역국도 나옵니다. 저는 조개 미역국은 약간의 쓴맛이 나는 것 같았어요. 식사 후에는 아기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모유 수유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남성분들 중에는 모유 수유가 그리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단순히 모유 수유가 아기의 건강에 좋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출산 후부터 이 고통스러운 경험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전몸살이라고 부르는 증상이었어요. 잘 때 갑자기 가슴이 부풀어 오르고 딱딱하고 뜨거워져서 소리치며 잠을 깼습니다. 그것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고통이었어요. 양쪽 가슴이 아프고 따끔거리며 불타오르는 듯한 느낌이 점점 심해져서 사지까지 진동했어요. 정말 가볍게 스치기만 해도 통증이 몰려왔다고요. 그때 나이 드신 조리원 분께서 유혈을 풀어주시는 마사지를 해주셔서 그 고통에서 벗어났죠. 마치 딱딱해진 가슴을 무자비하게 때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출산보다 전몸살의 고통이 훨씬 더 크다고요. 정말 다른 세상에 갔다 온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고통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3시간마다 차오르는 젖과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유방울열, 유축과 수유의 무한한 사이클. 당연한 일인 줄 알았던 어머니와 아기의 행복한 모습과 달랐습니다. 처음으로 모유 수유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조금의 조언을 드리자면 혼자서 모유 수유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한국의 임산부들은 서로 지식을 나누며 팁을 얻고 있습니다. 그들의 네트워크에 참여해서 알지 못했던 정보를 얻으세요. 여기에서 아기를 돌보시는 분들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인데도 업무와 멀리 있는 아기들을 자신의 자녀처럼 열심히 돌보시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지나가실 때마다 저에게 계속 도움을 주셨어요. 제가 정말로 감탄했던 것은 산후조리원에서 산모의 몸매 회복을 위한 마사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혁신적인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에서는 출산 후 몸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얼굴부터 가슴과 복부, 그리고 다리까지 특별한 마사지와 케어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는 부자나 유명인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평범한 서비스입니다. 저도 조리원에서 2주간의 생활을 하면서 아이를 돌보는 법과 제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아이와 계속 붙어 있고 싶었지만 간호사분들께서 저에게 산모가 힘들면 아이도 힘들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충분히 쉬고 잘 먹었습니다. 지금은 그때의 조언에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곧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한국에서 이렇게 좋은 시스템을 경험했다고 자랑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세상 모든 엄마들이 받아야 할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만의 자랑스러운 산후조리원이 전 세계에 더 많이 알려져서
이 세상 모든 엄마들과 아가들이 행복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댓글로 구독자분들의 소감을 남겨주시고 주변에 많은 공유도 부탁드려요. 그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핫팩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